See her how she flies, golden sails across the sky. 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잼튜브 오승연입니다. 오늘은 윌슨 베넷시의 아주 따끈한 신제품, 바로 옆에 있는 제품이죠. ACT 액트 3 제로. 저희가 이 윌슨 베넷시 영상 쭉 잼튜브 보시는 분들이면 아마 따라오셨으면 기억하실 수도 있거나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 윌슨 베넷시가 이제 전부 3 제로화, 그 3 제로화라는 거 이제 이 바디를 전부 새 소위 생분해되는, 하여튼 친환경 소재로 만든 그 비스코엘라스틱이라고 하는 그 바이오 컴포짓 새 바디로 다 바꾸는 작업을 말하는 건데, 그게 뭐 환경에도 영향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스마트한 게 소리가 좀 더 좋아졌어요. 이참에 우리 이거를 핑계로, 뭐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특히 이 유럽 친환경 그 20명 회원으로 되어 있는 연합회, 거기 회원으로 있는 그 크레이그 밀레스 윌슨 베넷시 대표가 나는 내 회사 제품도 내가 우선 앞장서서 친환경 소재를 만든다, 뭐 이런 아주 좋은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그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면서 그 소재로만 바꾸고 소리가 똑같아진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본인이 바꾸고 싶은 쪽으로 살짝 트위킹을 했어요. 소리를 조금 좋은 쪽으로 바꿔놨는데, 오히려 일반 오디오 파일들이, 윌슨 베넷시를 몰랐던 오디오 파일도 조금 보편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로 참 튜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예전엔 좀 아예 좀 약간 매니악한 그런 좀 스피커 자체만 사라지는 이런 성향이 강한 그런 브랜드로 인식이 돼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 오디오 파일들이 많이 반길 만한 이런 사운드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하튼 그 시리즈 라인업에 딱 하나 남았던, 마지막으로 3 제로가 아니고 아직도 남겨놨던 한 제품이 남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품이 바로 이 ACT 액트 3 제로입니다. 이 제품이 의미가 큰 거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엔 마지막으로 남겨놨던 이유도 그 소위 활용점정이라는 표현이 아주 잘 걸맞는 그런 마지막에 이 중요한 제품을 하나를 끝에 방점을 찍어서 완성을 시키겠다, 이런 아마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보는데요. 그 이유가 이 제품이 바로 윌슨 베넷시의 첫 스피커였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지만 윌슨 베넷시의 시작은 사실은 턴테이블이었잖아요. 91년에 윌슨 베넷시, 턴테이블 이름은 윌슨 베넷시, 그리고 토남이 바로 카본 파이프를 썼던, 그게 바로 액트 1 톤압이에요. 거기서 이제 액트 1이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약자죠. 어드밴스드 컴포짓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 합성물의 어떤 앞서간 기술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3년 후에 94년에 첫 스피커를 만들 때 스피커 이름이 바로 액트였어요. 액트 1이지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그 스피커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나중에 다른 제품 얘기를 하면서 그 리뷰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박스형이지만 박스형의 탈을 쓰고 있는 정전형이다. 그러니까 소리가 딱 정전형의 이 어쿠스틱, 정전형 스피커의 특징이 스피커의 위치나 어떤 존재가 거의 없어지고 음악만 남기는 그런 파장으로만 소리를 들려주는, 제가 아는 하여튼 그런 공간, 소위 지금은 이제 음장형 스피커라고 표현하는 공간을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그런 스피커로 개발이 된, 거의 그때 94년 당시 그런 스피커는 아발론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발론은 인클로저의 모양과 그 배풀의 디자인을 바꿔서 이제 스피커는 사라지고 이제 공간, 그 음악만 들리게 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윌슨 베넷은 처음부터 소재였죠. 그 탄소, 그 카본, 소위 카본테크, 그 카본 나노 카본 기술을 사용해서 그런 소위 하이테크 기술 때문에 영국 정부, 그 DPI라고 해서 영국 무역과 산업협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상공부 같은, 요새 상공부라고 안 부르죠. 하여튼 산업통상부 이런 거랑 같은 부서에서 전폭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여러 가지 하여튼 신기원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중요한 건 94년에 이 액트 ACT1 스피커를 만들고 나서 미국 평론가들이 그 전에 바로 이제 91년에 만든 턴테이블이 이미 일단 미국 평단에 히트를 치긴 했어요. 화제가 되긴 했는데 첫 스피커가 나오니까 좀 더 많은 화제가 모아졌죠. 그래서 액트 ACT1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스테레오 파일에서는 A 클래스에 올라가고 그 제품은 뭐 모든 나라에서 무슨 상이란 상을 다 휩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워드만 한 20개를 받았던 아주 굉장히 90년대 최고의 화제작 중에 하나였던 그런 스피커였어요. 그리고 그런 후광 자체가 그 제품이 사실 지금 현재 윌슨벤의 스피커들이 있는 당연히 지금은 이제 스피커 회사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윌슨 베넷의 이름을 알리는 굉장히 큰 어떤 시작이 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피커는 그 이후에 후속작들이 지금까지 하면 이게 아마 6번째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ACT1, 액트 1이 있고 그거에 버전 2가 나왔고 97년에 그 다음이 이제 다시 이름을 ACT로 그냥 졌어요. 액트로 짓고 그게 3번째. 그 다음에 4번째는 15주년 기념인가로 2009년인가 언제죠? 그게 15주년 기념인가로 그 액트 60이라는 걸 만들었죠. 위에 슈퍼 트위터 얹은 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카디널이 나오면서 그 기술이 택틱 3, 2, 3 드라이버 이제 이런 게 옮겨오면서 그 기술이 거기서 이제 부쩍 성장한 게 이제 2014년, 5년에 만든 게 바로 요거의 전 제품이죠. 액트 1 에볼루션. 그리고 그거의 후속 제품인 거예요. 근데 액트 1이 이미 저 카본 드라이버나 이런 거에 대한 많은 형태를 거의 완성시켜 놨고 그거의 후속 모델로 이렇게 지금 3제로 이제 그 인클로저 그렇게 전환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 지금의 이제 6세대 버전이라고 액트의 6세대 버전 아마 윌슨 베넷이 내에서 그렇게 여러 버전을 거친 제품은 유일할 거예요. 첫 제품이라는 거 하나 유일한 그런 여러 버전이 계속 진화한 유일한 버전이라는 거 이런 데서 액트 3제로의 특별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어요. 첫 제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틀은 알루미늄 합금하고 카본, 알루미늄 합금을 베이스로 한 그 다음에 카본으로 공진 제어를 한 그 다음에 전도성이나 이런 거 카본을 쓴 이유는 보통 공진 제어에 대한 효과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전도성이 뛰어나다는 거, 그 다음에 가볍다는 거 이런 세 가지 장점이 다 같이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레임을 알루미늄이나 나중에는 이제 블라스트 코어라는 거 이렇게 쫙 쏴가지고 만드는 틀을 만드는 모노콕 바디 이거를 쓰지만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알루미늄 합금을 기본적으로 많이 썼어요. 특히 저 배플 쪽에.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하고 그런 카본이 합성이 돼 있는 이런 바디 이런 거에 어떤 총체적인 그런 완성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인데 첫 제품인 액트 1은 나무 바디를 썼어요. 근데 물론 카본은 들어갔었죠. 그러고 바닥에 이 플린스 있죠, 베이스. 거기에 바로 턴테이블 만들었던 그 턴테이블의 인슐레이팅 기술을 거기다 대폭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뭐 키네마틱 베어링이라는 말이 그래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여하튼 그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처음에는 미드레인지하고 우퍼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위에 트위터가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가 버전 2도 그렇게 유지되다가 에볼루션 60이 되면 이제 트위터가 하나가 올라가서 슈퍼 트위터가 있어가지고 총 유닛이 4개로 됐다가 그 다음에 에볼루션 1이 되면 이제 1 에볼루션이 되면서 그 바디에 위에다가 저기 트위터 위쪽에 거기에 이제 미드레인지라고 해야 되겠죠. 미드레인지라고 해야 되겠죠. 미드레인지가 하나 더 얹어진.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트위터, 그다음에 베이스 2개 이런 구조가 생겼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신형인 3제로에서는 디자인이 또 바뀌었죠. 지금처럼 이제 M2M 구조로 미드레인지 2개를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한 후에 그 소위 아이소바릭 이 사이에 지금 안 보이는 아이소바릭 우퍼가 서로 클램쉘 구조로 서로 마주 본 채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다운 파이링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베이스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초기에 만들었던 그런 턴테이블에 대한 그런 인슐레이팅 구조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 아주 독특한 베이스가 뭐 상위 제품들의 또 영향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베이스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들어보시고 이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먼저 들어보시죠.
just a small town girl living in a lonely world. She took the midnight train going anywhere. Just a city boy, born and raised in South Detroit. He took the midnight train going anywhere. A singer in a smoky room, the smell of wine and cheap perfume. For a smile they can share the night. It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Strangers waiting up and down the boulevard. Their shadows searching in the night. Streetlights, people living just to find emotion, hiding somewhere in the night. Working hard to get my fill. Everybody wants a thrill. Paying in it. See her how she flies, golden sails across the sky, close enough to touch, but careful if you try. Though she looks as warm as gold, the moon's a harsh mistress. The moon can be so cold. Once the sun did shine, Lord, it felt so fine. The moon, a phantom, rose through the mountains and the pines, and then the darkness fell. The moon's a harsh mistress. It's hard to love her well. 예, 이 제품은 이제 뭐 디스커버리나 앞에 들었던 뭐 레졸루션 이런 제품을 통해서 이제 유닛 자체들이 거의 규격화돼 있어요. 윌슨 베넷이는. 그래서 뭐 디자인 포맷이나 이런 게 그 액트 시리즈에서 이제 새롭게 좀 보여서 이제 그게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유닛은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규격이. 7인치 테크틱 3 드라이버. 아이소테크틱 구조로 만든 그런 소재로 쓴 폴리프로필렌, 그 소재에다가 이제 저 위에 가운데 이제 피보나치 패턴이 들어간 그런 미드레인지 2개, 7인치. 그 다음에 요 소위 저 피보나치 패턴 트위터. 사실은 실크 돔에다가 안쪽에다가 이제 카본을 댄 이런 구조도 있죠. 그 반원형으로 이제 거의 세미스피어 트위터라는 그 트위터가 이제 그 다음 버전으로 발전한 형태로 지금 윌슨 베니시도 최상위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램쉘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드렸듯이 그 소위 아이소바릭 우퍼 이제 얘가 저음을 내는데 걔네 둘은 서로 또 역시 또 7인치 우퍼로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대형만 다르죠.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얘네 둘은 여기서 알려드려야 될 게 요 둘은 소위 네트워크를 바이패스합니다. 그래서 앰프에서 바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주파수를 나누지 않고 앰프에서 그냥 드라이브 하는 대로 소리를 들려줘요. 딱 그 구간만을 설정해 놓은. 그래서 서로 아이소바릭 일단 그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순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도 또 유닛의 특성이 우수해야만 가능한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 미드레인지가 투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이 제품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엔데버에서 보셨던 그 엔데버가 이제 디스커버리를 그대로 위로 키운 그런 제품을 디자인 포맷을 하고 있는데 디스커버리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뒤쪽에 이런 튜브가 하나 있는데 뒤로 이제 그 소위 포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중간에 있는 그 미드레인지만 따로 독립 체인버를 이렇게 안쪽에 구성하고 뒤로 빼서 다른 유닛들하고 다른 유닛들의 간섭이 들어오지 않게 만든 그런 구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구를 보면 정확히 위에 미드레인지하고 약간 각이 어긋나서 미드레인지 2개를 다 끌어왔는지 안에 구조는 정확히 설명이 안 돼 있어서 모르겠는데 여하튼 독립 체인버를 빼서 뒤쪽으로 배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엔데버 뒷모습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포트가 하나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특징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상위 있는 이게 뭐 카디날 때부터 이제 그 전통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액트 시리즈 때부터 상단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윌슨 베네시는 액트 초기 94년 버전에서 이미 현재 윌슨 베네시 모든 디자인 포맷을 이미 모든 걸 이렇게 힌트를 주기도 했지만 거기서 완성이 된 거를 여러 제품들로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화해 나간 그런 첫 제품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역시 이제 지금 소재와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어 있지만 상단도 이렇게 기울게 만들고 카본으로 만든 이유가 상단에서 올라간 에너지가 그대로 똑같이 반사돼서 내려올까 봐 그걸 공진을 제어하면서도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소진시키는 바닥으로 내려간 거는 이렇게 튼튼한 플린스로 그다음에 상단으로 올라간 에너지는 그렇게 공진을 제어시켜서 이렇게 소위 디퓨징을 시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철저하죠. 그리고 옆에 이게 이제 중요한 카본으로 된 카본 모노콕 바디로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뒤가 하나 쭉 이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옆에 벽에다가 뒤에 이렇게 벽을 세우고 이렇게 이어 붙인 게 아니라 하나로 쭉 뽑은 모노콕 바디로 되어 있는데 이 바디가 소위 바이오 일레스틱 그러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소위 이제 그 사실 블라스트 코어라고 그래서 가지고 틀에다 놓고 쫙 부으면 이제 그 소재들이 레진을 써서 이제 녹인 소재가 쭉 들어가서 이제 틀을 채우고 나서 이제 굳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소위 지금 말한 그 친환경 소재를 만든 새로운 그 바이오 플라스틱을 쓴 거죠. 그래서 그거를 틀로 한 다음에 글라스 파이버로 한번 그다음에 최종 마감을 이제 카본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이제 코팅을 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알루미늄 패널이 있고 뒤쪽에 이제 그게 계급 따라 틀린데 그 소위 삼각형으로 딱 틀을 뒤에 척추처럼 잡아주는 그런 구조도 역시 액트에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 제품들만 쓰는 건데 액트에 굉장히 이런 거에 부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엔 이게 없어요. 엔데버에는 있는데 디스커버리는 그게 없고 그 뒤에 이 삼각형 모양의 딱 기둥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거에 따른 그 뭐라 그럴까 소위 이 에너지 그 다이나믹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좀 더 틀을 견고하게 해서 생기는 이득들이 당연히 뒤쪽에 기둥이 있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다른 제품들처럼 이 제품 안쪽에 와이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은 그 소위 안에 브레이싱을 할 때 막대로 받쳐가지고 서로 위아래를 또 측면을 이렇게 지탱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는 서로 당기게 만들었어요. 사실 효과는 서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가 떨리지 않게 만드는 서로 그냥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는 받치느냐 하나는 당기느냐 이제 두 가지의 방식이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인데 얘는 여러 와이어로 당기게 되어 있는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초기부터 대역이 30Hz대로 만들었고 그 액트 60 그러니까 슈퍼 트위터를 얹은 제품은 80kHz인가까지가 재생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고역 재생 그게 범위가 대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여하튼 이 제품은 30kHz까지 재생을 하게 돼 있고 아래쪽 대역이 34Hz 그리고 능률은 89dB 무게도 한 40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원래 자체 바디 무게는 무겁지 않은데 밑에 이 플린스 베이스 무게가 꽤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무게가 저 위에 제일 위에 에미넌스나 그 옴니움 때도 그랬지만 전체 무게 30%가 아래쪽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하튼 바디는 가볍되 베이스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든 그리고 유명한 키네마틱 베어링 그 소위 접점을 최소화한 그런 스파이크를 내려서 최종 진동 공진 이 카본을 쓰고 3중 구조를 만들고 위에서 공진을 전부 디퓨징을 시킨 이 구조를 완성하는 플린스에도 최종 접점을 최소화해서 만든 그 키네마틱 베어링을 써서 스파이크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윌슨 베넷의 어떤 정신처럼 사운드 철학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소리를 들어보시면 그 녹음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제품은 뭐 늘 얘기하지만 윌슨 베넷의 사운드 시그너처 스피커는 사라지고 음악 많이 남는다. 예를 들어서 레드카 토네프가 부르는 무니저 하시 미스트레스 이 곡을 들어보면 피아노의 반주에 있는 독주곡이지만 요절 가수죠. 노르웨이 가수. 굉장히 선명하고 약간은 거친 톤이 그대로 그냥 입자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녹음인데 이 굉장히 해상도가 뛰어난 녹음이고 이게 딱 사람이 모습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만 그게 시스템 따라서는 사람의 모습이 크기가 이만하게 크게 나타나 소위 빅마우스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뒤로 안 돌아가고 스피커 한 사이 중간쯤에 떠오르는 시스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청담점 워낙에 방이 넓기도 하지만 청담점에서 들은 이 액트 3 제로로 들은 레드카 토네프의 목소리는 저 뒤로 한 3m 뒷벽에 이렇게 큰 뒷벽 허공에 요만한 사이즈로 얼굴이 떠올라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이 그냥 허공에 떠서 노래하고 있다는 느낌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 느낌을 주는 그게 윌슨 베넷의 어떤 그런 공학적으로 만들어낸 음원에 있는 그 공간 표현을 사실 녹음한 그 공간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상황을 쉽게 연출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그 음성 자체, 음색 자체도 똑같은 실제 그 사람의 녹음을 한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주는 음색 자체도 똑같지만 더 무서운 거는 진짜 사람이 허공에 떠 있다는 거. 굉장히 리얼합니다. 그게 이제 역시 카본 드라이버, 그 텍틱 3와 이 소위 이쪽에 이렇게 피보나치 패턴까지 입혀서 공진을 음이 울리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그 방해를 받지 않는 그리고 소멸하게 만든 이런 공학적인 유닛과 인클로저를 만든 그런 소재 공학과 이 물리적 그 제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엔지니어링 그 구조 공학의 어떤 완성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제품도 대역이 34Hz까지 내려가는 그런 낮은 대역을 재생하면서도 다이나믹한 재생을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그 베토벤 교향곡 3번 그래서 3악장 스케르초죠. 호르디 사바리 그 르콘스르 나시옹 지휘한 그 유명한 저희 자주 듣는 그런 곡인데 짠짠짠짠짠짠짠 처음에 이 곡을 들어보면 뒤에 처음에 이제 악기들이 들죠. 플룻이 주도하면서 쭉 이렇게 현악기 음악이
대역이 높은 바이올린 합주가 등장하다가 둥둥둥둥 하면서 뒤에 베이스와 첼로가 이렇게 순간 들어오는 그 느낌이 살짝 입혀질 때 그 드라마틱한 느낌. 그때 그거는 다이나믹하고 좀 다르게 그 낮은 대역이 쑥 들어오면서 아주 절묘하게 윗대역하고 이렇게 패치가 되는,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느낌. 그러고서 이제 합주가 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자결하는, 딱 폭발할 때 이 느낌. 이런 게 공진 하나 없이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느낌이 딱 공연장에서 듣는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악기 수가 많은 이런 그 교향곡을 들어보면 그 이런 게 있어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선들이 쭉 앞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원래 있던 간격이 뭐 넓고 좁은 이런 처음에 시작했던 간격들이 좁혀지지 않고 정교하게 쭉 앞으로 다가오는 느낌. 그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빨리 몰렸다가 천천히 미세하게 달려왔다가 그다음에 살짝 옆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 동작들이 등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역시 또 이런 소재와 구조적인 그런 공학으로 만들어진 제품답게 아주 질서정연하고 단정하게, 하지만 원래 음원에 있는 다이나믹 세기만큼을 잘 들려줘서 그 음악 속에 몰입하는, 역시 또 그 연주 오케스트라만 보이는 그런 상황을 쉽게 연출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 들었던 저니의, 오랜만에 들어보죠. 저니의 그 Don't Stop Believing 같은 곡, 이 곡을 듣는 이유는 이 곡이 자그마치 82년 3년 대략 그때 곡인데, 이 곡이 감상적인 어떤 차원도 있지만 이 곡을 테스트용으로 듣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 이 곡은 스티브 페리의 보컬이 그냥 전체를, 보컬이 맨 앞으로 주도하고 나머지는 반주악기만 역할하는 밴드하고 좀 다르게, 이 곡은 유난히 또 스티브 페리가 전체가 전 구간을 쭉 오히려 본인이 반주라듯이 이렇게 보컬이 흘러주고 있고, 특히 처음에 나오는 키보드, 조나단 킨의 키보드, 그 다음에 닐 션의 기타, 이런 사람들, 이런 연주자들이 하나씩 쭉 이렇게 보컬하고 거의 대등한 위치로 나오는 그런 연주를 보여준다는 그런 테스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녹음은 좀 오래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 곡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꼭 종종 특정 제품을 리뷰할 때 많이 들어보고 하는데, 특히 조나단 킨, 이 사람은 원래 크리스찬인데다가 이 클래식 연주도 많이 한, 독집 앨범도 낸 적이 있는데 연주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조나단 킨의 키보드로 시작하는 이 부분이, 그 키보드 리프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 연주가 그 소위 심도가 있게, 심도 차이가 있어. 시스템마다 심도 차이가 좀 있는데 그게 대역의 느낌이라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윌슨 베넷이 들어보면 처음에 든든든든든든든 이렇게 치는 키보드가 굉장히 낮은 음하고 높은 음이 심도 차이가 굉장히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게 들립니다. 좀 깊게 들린다고도 할 수 있고, 좀 깊이 있는 중저음의 느낌이 아주 잘 들려요. 그게 부스팅이 되거나 조금 푸짐하게 다이나믹하게 들려서 그 깊은 느낌이 안 사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인데, 사실 이 곡을 이렇게 하이엔드적인 소리로 들어보면 조나단 케인이 키보드를 어떻게 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뭘 표현하고 있는지, 하려고 했는지 그게 잘 들리는데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스티브 페리 보컬은 조금 평범해요. 이 하이엔드로 들어보면, 좀 하이파이적으로 들어보면. 그리고 닐 션의 기타도 뒤에 마찬가지예요. 쫙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띵 하고 이렇게 키워오는 부분. 소니가 이 CBS가 이걸 녹음하면서 약간은 좀 효과를 좀 집어넣은 게 조금 흠이긴 한데, 좀 자연스럽게 연주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볼륨을 이렇게 악기별로 갑자기 쫙 키워오는 느낌, 이런 거는 조금 프로듀싱에 좀 재미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 하이파이적으로는 좀 재미는 좀 덜한 그런 부분인데, 여하튼 그런 미세한 부분들까지도 다 들려줘서 곡에 쭉 몰입할 수 있게 해줬다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Don't Stop Believing을 들려줘서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윌슨 베넷시의 원류이기도 했던 첫 제품 액트 1의 6세대 버전인 액트 3 제로, 새로 3 제로 바디가 된 이 제품을 들어봤는데, 역시 이 제품에서 들리는 윌슨 베넷시의 사운드 시그너처, 스피커 자체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뒤에 음악만 들리는, 그리고 새로 3 제로 바디가 되면서 조금은 보편적인 소리가, 누구나 좀
너무 단정하고 너무 이렇게 좀 적막한 이런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금 보편적인 소리화 돼 있다는 거. 적당한 울림도 약간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울림을 살짝 집어넣은 것도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지금 첫 제품이었던 액트 3 제로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서 그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 장르, 뭐 락 음악이든 지금 들어본, 그 다음에 솔로 여자 보컬이든, 그 다음에 그 고악기로 녹음한 오케스트라든 이런 곡들을 고루 다 잘 들려주는 그런 스피커로 최종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청은 참고로 앰프는 T 플러스 A의 PA3100 HV 최상위 T 플러스 A 최상위 인티 앰프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는 네임의 ND555하고 550 DS 전원 파워 서플라이 PSDR 이거로 시청을 했습니다. 자, 그 윌슨 베넷 소리가 이제 전체 라인업이 다 완성이 됐어요. 3 제로로 완성이 됐고 사실 어느 제품이 더 낫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본 제품들끼리 아주 각축이 되는, 각자 또 용도가 다른 환경에 따라서 사용자 취향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 서로 자리를 다르게 잡을 그런 그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윌슨 베넷을 초기부터 들어오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윌슨 베넷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 여러 제품을 한 번씩 쭉 들어보시면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